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드디어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예. 네. 저희가 한번 네.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5년간 270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서울에 50만 호, 경기 108만 호, 그리고 지방에 112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럼 네, 어떻게 네, 할 네.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도심은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역세권은 용적률을 완화하던가 3기 신도시는 택지 개발, 그리고 지방은 대도시는 정비사업, 산업단지 개발들을 해서 이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5년간 270만 채. 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쵸. 이게 2018년에 문 정부 때보다 그때는 250만 채였는데 더 네. 높은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70만 채. 어쨌든 뭐 공급을 많이 하기로 약속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봐지고 270만 채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야, 이거는 시장이 하락 네.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네. 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런 시그널 전혀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뭐 내가 이만큼 공급했다 뭐 네. 이런 막 항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집이냐 들리죠. 뭐 네. 이렇게 전혀 영향이 없었는데 문제는 하락장이거든. 하락장이면 이런 요소들이 시장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게 진짜 물론 되면은 좋지만요. 네. 이제 상승론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네, 네. 이게 도심 부분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도권 네, 예, 부분을. 예, 예. 그 수도권을 이제 공급을 하려면 뭘 해야 하냐?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죠. 말이죠. 재개발, 네. 재건축을 해야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촉진시키려면 네. 이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완화시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되게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잔뜩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딱 펼쳐보니 네. 이게 단가 싶을 정도로 네. 제초안도 그렇게 크게 손보지 않은 정도로 네, 네.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론자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겉과 속 속이 얘기 한번 다른. 들어볼까요? 네. 뭐냐면 항상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거래 정상화죠. 거래 정상화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거래가 정상화되고 하려면 일단 공급이 많아야 된다. 네. 그리고 공급이 많아야 이제 뭐 시장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에서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공급이 많이 되려면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 진행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올 때 아마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공급을 정부가 많이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까도 서두에서 막 얘기하듯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다 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온 결과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로 진행이 촉진될 네. 것인가 약간 의문을 들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뭐 제초안에 대한 세금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수익이 나는 부분은 이제 면제를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진짜 대책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게 그렇죠. 네. 이미 뭐 지금 집값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네.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달리 로또가 네.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이거를 제초안으로 다 뺏어가는데 겨우 3천에서 1억 정도 면제시켜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특히 상승론자들, 특히 집 가진 분들은 네. 이제 말로는 거래 정상화, 시장 안정화를 외치면서 네. 속으로는 야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기만 해봐라. 바로 상승할 거야. 이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것만 풀어주면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살 네.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정부가 또라이냐고요. 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또라이들만 있냐고요. 이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게 약간 네. 활발하게 해주겠다를 하려면 네.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네. 잔뜩 기대를 하게 했는데 네. 실제로 나온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을 하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 네.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같이 주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거는 수요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수요를 자극을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락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균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해요.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바로 쫓아가서 사고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은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고 바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이 늘어났냐? 안 실제적으로 당장은 늘어나죠. 안 늘어나는 거죠. 당장 안 늘어나요. 근데 이걸 풀어주면 지금 당장 수요는 폭증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면 바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되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부동산 분야만큼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반응이에요. 아니 저는 진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는 네. 또 아직 모릅니다. 네. 정말 또 이해 안 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나온 행동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행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향. 이런 방법을 고민해가지고 서울에다가는 이만큼을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늘리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 쪽에다가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100만 호 이상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도 현실성 있는 좀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이 정책을 하나 하면 수요와 공급 부분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공급에 약간 시간차가 있다. 네. 이걸 이렇게 가져와 보면 어찌됐든 만약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지어요. 네. 지금 당장 집이 안 되죠. 네. 그러면 한 3, 4년 후에 이제 집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이제 몇 년이니까 벌써 3, 4년인 거예요. 공급은 그때서야 이제 온다는 거죠, 네. 반응이. 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의 공급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처럼 계속 팽팽한 기싸움이 네, 되는 네, 네.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시장이. 네.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상 뭐냐면 뭔가 어떤 요인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시장을 제로 베이스로 그냥 놔버려요. 시장을 제로 베이스로 네.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질문은 뭐냐면 지금 공급이 아예 없어요. 이제 할 거야. 공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공급이 3년 후에나 생기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이제 공급도 좀 적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에 가만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매년 계획된 물량들이요. 그렇죠. 네. 지금 계속 분양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입주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정부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살려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사실은 이거에 약간 그냥 손을 얹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좀 더 추가하는 느낌이지 아예 그렇죠. 없던 거를 막 무에서 유를 넣은 건 그렇죠.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장담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아무것도 공급 늘리겠다 안 해도 네. 문재인 정부가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공급 늘릴 필요 없다.
그러면 공급은 안 건드렸잖아요. 공급을 네. 늘릴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대부분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늘릴 필요 없다. 수요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 네. 때. 근데 그때 공급이 없었냐?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18년에 엄청 있었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셋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냥 이 요인이 생기기 전에 이미 샥 흐르고 무르듯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분양도 있다. 계속 되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측면이 있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입주 물량 얘기거든요. 집을 지금부터 짓기 시작하면 새 집이 되는 시점이 3, 4년 후니까 그러면 3, 4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물론 입주 물량이 나중에 늘어나는 구도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실을 봐야죠. 올해 입주 물량이 얼마냐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네. 때 25,902가구예요.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긴 적네요. 아, 적습니까? 네. 확실히 적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6년 이래로 입주 물량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최저치예요. 근데 저는 그런 그래프는 되게 많이 봤죠. 네. 공급치 푹 꺼진. 네. 네. 그러니까 최저치입니다. 어느 정도 선이냐. 최근에 좀 많았던 해가 2020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54,201가구예요. 네. 그러면 거의 반도 안 아니네요. 되죠. 네. 반도 안 됩니다. 그럼 역대의 최저치라고 하니까 그 전에 가장 적었던 입주 물량이 있던 시기는 언제냐? 바로 2012년이에요. 그때 얼마였냐면 28,000가구였어요. 그때는 바닥기가 예, 아니었나요? 28,000가구인데 지금 25,000가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도에 22년도의 시장을 전망할 때 입주 물량이 사상 최저치다. 공급 부족이다. 완전 공급 부족이니까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입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입주 물량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입주 물량이 그냥 좀 과장하면 공급이 아니에요. 맞아요. 입주 물량이 공급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분양입니다. 분양하고 입주 물량은 시간차가 3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이상한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분양은 분양하겠다 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1, 2년 또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분양을 늘리면은 시장이 하락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요인이 뭐예요?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 미분양은 분양 단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분양 단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공급 역할을 하는 건 분양이에요. 네. 그러면 공급하겠다. 그러면 분양부터 시작하는 거죠. 집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는 이미 분양 단계에서 미분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럼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단계에서 시장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뭐냐면 수요입니다. 수요가 집을 안 사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수요를 건들지 않았어요. 네. 공급 대책을 내놓는데 수요를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대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뛰어나구나. 잘 읽었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정확하게 읽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결과만 보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쭉 낸 걸 보면 수요를 지금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소장님 네. 말씀드린 이번 정책은 수요를 건드리지 않은 공급 대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집을 안 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면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예요. 세금이네요, 결국. 네. 이거를 특히 거래세 부분이거든요. 거래세를 풀어줘야 바로 사는 쪽으로 특히 뭐냐면 무주택자들은 이제 이미 살 사람들 다 샀고 그 사람들은 두 채, 세 채 사지 않아요. 이제 한 채씩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주택자는 이제 살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런 걸 풀어버리면 바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수요자가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것만 풀어주지 않으면 하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어쨌든 원래 있던 공급에 약간 숟가락을 얹은 정도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 맞기 때문에 공급이 더 늘어나고 분양이 늘어나고 특히 저번 정책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량보다 가격입니다. 가격.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지금 뭐 5년 동안 50만 채 공급을 얘기했는데 100만 채를 공급한다. 그러면 완전 뭐 하락 요인이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다 적용해가지고 반값에 분양하겠다. 그러면 안 사려고 했던 무주택자들이 그걸 다 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한데 지금 분양가가 점점 계속 크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양에서는 변수가 크게 없는 한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날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시장은 점점 하락폭이 커지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 가능성은 적다. 지금 그렇죠. 정부가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쉽게 내놓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는 건데 네. 정부의 상식선에서 보면 지금 하는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가장 지금 맞는 방향이고 그거를 굉장히 제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론자들이 말하는 거래 정상화, 네. 그다음에 뭐 매도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상승장 때 했던 얘기예요. 상승장이니까 이제 뭔가 정상화시켜서 막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거를 굳이 건드려서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풀어가지고 막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그런 정책이나 대책으로 보면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죠? 지금 네. 정부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원하는 방향으로 하락 안정화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굉장히 정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했던 약속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 하락론자들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이 왜 자꾸 뭔가를 풀어주려고 하냐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공약을 내걸고 당선은 됐잖아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완전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약속도 지키고 시장은 자극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1타 3피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머리를 정말 많이 굴리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약속도 지키고 시장도 자극하지 않고 야 너무 참 칭찬한다고 지금 약간 예. 있지 근데 않을까요? 지금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로는, 네.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부동산 쪽은 네.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부동산 분야는 지금 뭐 90점 이상. 높은 90점. 점수네요. 굉장히. 네. 네, 오늘 시간은 이제 새롭게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